여기 1억 3천만 원이라고요? 네. 진짜? 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자, 최근 서울 전세 1억 원룸이라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조회수도 높은데요. 영상을 보며 이런 집이 1억이라고 하며 많이들 놀라십니다. 거짓말 같지만 최근 서울 원룸 전세 가격들이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20, 30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 상품들이 너무 좋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대출 상품이길래 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지금 서울에서 원룸을 찾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두 가지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며 전세를 찾는 고객 중 10명 중 8, 9명은 이 상품을 이용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두 가지 전세 대출 상품은 상품명에 둘 다 청년과 전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두 상품의 장점은 1%대 저금리로 20, 30대 사회청년층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월세 계약 보증금에도 이 대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 반전세, 전세 계약 모두 다 가능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아주 유용하며 많은 직장인들을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게 만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2018년에 나온 상품으로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합니다. 가끔 고객 중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잘 몰라서 거절당한 경우도 종종 있으니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주택 소유 중이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하시면 꼭 사이트를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중요한데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1억이며 대출 보증금액의 80%에서 100%까지 나옵니다.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억 이하의 집 같은 경우 80%까지 나오고 대출 금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 한도 1억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매우 쉬울 겁니다. 금리는 1.2% 고정금리이며 만기 일시 상환이다 보니 한 달에 내가 빌린 금액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이자 계산법은 쉽습니다. 내가 빌린 금액에서 1,000을 빼세요. 1억을 빌리면 10만원, 8천만 원을 빌리면 8만원, 5천만 원을 빌리면 5만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하지만 2회 연장 취급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로 변경됩니다. 즉, 내가 1억을 대출받았을 경우 4년 동안은 이자 10만 원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5년 차부터 인상된 이자를 내게 됩니다. 이 상품이 이용 가능한 주택으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25평입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찾는 대부분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5 내지 6평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인해서 안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에는 종류가 참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 생긴 건 분명히 원룸인데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건물은 대출이 안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대출 여부에 따라 전세 가격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달 이자 10만 원, 이게 정말 싼 거야? 이 대출을 그렇게나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한번 월세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속 보이는 원룸은 서울에서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자취의 성지 중 하나인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집이 50만 원이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조금 더 저렴하게 45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 사는 세입자의 한 달 고정 주거 비용은 월세 45만 원과 관리비 7만 원, 그리고 공과금 2 내지 3만 원. 그럼 한 달에 고정 주거비로 나가는 지출은 총 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월세에 살면 이제 숨만 쉬어도 한 달에 55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시대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럼 내가 중기청을 이용해서 이 집을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집의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1억 2천에 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분명히 이 집이 1억 2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가격이면 진짜 싼 가격입니다. 진짜로. 중기청 80%를 이용하면 9,600만 원이 대출됩니다.
그럼 한 달 이자는 96,000원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보증금은 얼마죠? 2,400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2,400만 원은 있고 중기청을 받았을 때 한 달 고정 주거 비용은 월 이자 96,000원, 관리비 7만 원, 그리고 공과금 2만 원 또는 3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 고정 주거비는 총 19만 6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20만 원이 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2,4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밖에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러한 부족한 보증금액은 반전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은 월세 5만 원 개념입니다. 그럼 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계약했을 때 대출 9,6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을 더하면 1억 600만 원, 부족한 현금 1,400만 원 중 400만 원을 내가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5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고정지출 비용은 총 24만 6천 원입니다. 동일한 집을 월세로 계약했을 때 월 55만 원에서 전세로 들어갔을 때 20에서 25만 원, 우리는 30에서 35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18년에 처음에 이 중기청이라는 상품이 나온 후 입소문을 타며 해가 지남에 따라 더욱 수요가 많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21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중기청이 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2년간 전세 수요는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이며 전세 가격은 최소 2년간 더 안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음은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카뱅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중기청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한도는 1억이며 보증금액의 90%까지 대출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는 변동금리로 지금 나온 건 2.179에서 한 2.314%로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이게 분명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이자가 한 1.8%에서 1.9%까지 떨어졌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하기로는 2.1%에서 2.2%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1억을 대출 시 이자가 18만 5천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중기청보다 약 8만 5천 원가량 더 비쌉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동일한 집의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1억 2천에 90%까지 대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돈은 2천만 원. 동일한 조건으로 중기청보다 400만 원이 더 대출됩니다. 그럼 월 이자 18만 5천 원, 관리비 7만 원, 공과금 2만 원 또는 3만 원. 그럼 한 달 고정 주거 비용은 대략 27만 5천 원에서 28만 5천 원입니다. 다 해도 3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중기청 고정 비용보다 최대 10만 원 정도 더 비싸고 월세 고정 비용보다 26만 5천 원 정도가 더 쌉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당연히 중기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를 왜 많이 이용하느냐? 이 대출 대상을 보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소득자 하면 누가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대학생입니다. 이제는 무소득자인 대학생들도 전세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25 내지 30만 원이면 원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들어갈 필요도 없으며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씩 부담스러운 월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대학생들의 전세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로 7호선에 위치한 이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학생들의 중개를 많이 도와줬는데 이 중앙대랑 숭실대 같은 경우 대학가 근처에 전셋집이 없어서 이제는 같은 지하철 노선도에 있는 장승배기역, 신대방 삼거리역, 보라매역까지도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과 월 소득이 정확히 찍히지 않는 이 프리랜서들도 전세 대출이 매우 어려웠었는데 이들 또한 이제는 쉽고 편리하게 카카오뱅크를 이용해서 전셋집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로 인해 분명히 내가 들어갈 때 1억으로 계약하고 들어갔던 집이 2년 뒤에 이사하려고 보니 내 집이 시세가 1억 2천, 1억 3천이 되어 있는 웃긴 상황이 펼쳐집니다. 분명 어이없고 당황스럽지만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서 서울에서 자취를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세와 전세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로 몰릴 거라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